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아버지께서 너는 결혼 절대 하지 말고 혼자 편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뭔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통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썰이에요. 같은 영상 제목인데 보통 아버지가 여러분 계시면 보통은 결혼을 하라는 쪽으로 하시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하세요. 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아버지분들 댓글 다시는데 요즘엔 나 같으면 결혼 안 하겠다. 지금은 결혼 안 하고 살아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댓글 다신 분이 종종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확실히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지금. 아버지분들도 옛날에 비해서 결혼에 대한 어떤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너였다면 결혼 안 하고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주주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결혼에 대한 변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안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결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결혼을 하신 분들도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아버지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별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크게 안 들어요. 뭐 여자분도 그렇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요.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대한민국 아버지는 대부분 일벌레였어요. 일벌레. 일만 하는 사람. 일 먹고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 집에 있으면 말이 없는 사람. 여러분도 아버지하고 살면서 뭐 시시콜콜한 대화 같은 거 안 해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좀 무섭고 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벽을 두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 시대 때 아버지를 왜 그렇게 엄하고 무서웠는지 모르겠어. 지금의 아버지는 좀 다르겠지만 옛날의 아버지분들은 여러분 겪어봤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뭔가 있잖아요. 싫은 얘기도 못하고 아버지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고 내가 뭔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전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아버지란 사람이 굉장히 무섭고 말이 없고 가까이 대하기 어려운 존재. 아마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아버지분들이 너무 좀 심하게 권위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 시대 때.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도 분명히 할 말 있을 거예요. 제 댓글에 이제 한 50대 분들, 50대 아버지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요. 근데 제가 댓글을 보면 그런 댓글이 많을 것 같잖아. 아, 그래도 결혼하는 게 낫다. 남자 이사해서 결혼하는 게 낫다. 결혼해서 난 만족한다. 다음에도 결혼할 거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아닌 댓글도 있어요. 그런 댓글도 봤어요. 아니, 남자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헌신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이 고생에 대한 어떤 고생값이 너무 좀 비참하다. 가족들은 나의 고생과 헌신에 대해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가족들이 있어도 언제부턴가 그렇게 살갑지 않다. 와이프가 있어도 뭐 사랑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책임지는 존재.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서 뭐 나이 먹을 수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아버지께서 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결혼 추세나 출산율을 봤을 때는 혼자 사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혼자서 편하게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혼자 사는 거하고 혼자서 편하게 사는 거는 이게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혼자서 편하게 살려면 일단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되죠. 월세 살면 안 되겠죠. 내가 좀 넉넉하게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넉넉한 어떤 주거 환경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야 돼요. 이건 남들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 편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편하게 산다는 건 뭐 고생 안 하고 사는 것도 있지만, 나름 확실한 주거권을 갖추고 노후 대비 좀 해놓고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편하게 살려면 지금 우리가 젊을 때 좀 나름 많이 자산을 모아놔야 돼요. 혼자서 젊을 때보다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 그럼 나이 먹어서 편하게 살 수 없어요. 불편하게 삽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현명한 아버지시네. 요즘 대한민국 중년 가장들 정말 불쌍하죠. 퇴근하고 집에 가도 마누라 자식들한테 왕따당하고 개처럼 돈 벌어서 갖다 바쳐야 하고 인간 ATM 기기일 뿐이죠. 물론 본인이 자처한 일이지만 정말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빚 없고 집 없고 차 없고 처자식 없는 사람 아닐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나는 가장들 정말 불쌍해요. 미디어 같은 데 보더라도 여러분, 참 우리나라 미디어가 야같는 게, 어머니가 피의식 가지고 이제, 남편에 닥달하는 거?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서운한 그런 얘기는 있고, 막상 아버지가 고생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해. 참, 진짜. 내가 특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얘기할까요? 미디어 중에서. 다 싫어하는데, 그 중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부부 갈등을 유발하는 프로그램 있죠. 부부이 나와가지고, 부부 생활에 대해 지적하는 거. 보면 약간, 얘기하는 거 보면, 남편이 다 잘못됐어. 다 못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절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요즘에 어머니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베일에 가려서 그렇지. 나 보면 그거는 참 어이가 없는 게, 자기들은 잘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래. 절대 부부 사이가 저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못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들어요. 저렇게 와이프가 이제 남편한테 뭐라 하면 왜 같이 삽니까? 황혼이혼하면 되지. 물론 그 돈 벌려고 하는 거겠지만 너무 좀 보는 입장에서 너무 원사이드예요 그게. 마치 무슨 남편을 죄인처럼 이자듯이 잡습니다. 그거 누가 볼까요? 그 주부님들 보겠죠.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 여자분들 위주로 만든 것 중에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멀쩡하지 않은데 멀쩡하다 보면 얼마나 정신 상태가 안 좋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가도 마누라 자식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렇죠? 뭐 와이프도 말을 안 걸고 자식들도 엄마한테 가고. 이거는 사실 난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이건 대한민국 어머니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건 딱 잡아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을까요? 엄마 아빠 있으면 보통 엄마한테 많이 가고 엄마 편 들고. 물론 이게 한국 가정사에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고 인사드려야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왕따를 당할까요? 아니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가 이렇게 학원 다니고 대학 다닐 수 있는 건데. 누구 때문에. 왕따를 시킨다면 그 자녀분은 좋은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왕따 시킨다고, 물론 아버지가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가족에서 그래 외면해버리면 그 사람은 과연 좋은 성인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부모 될 수 없어요. 요즘에 좋은 부모 별로 없잖아요. 요즘 보면 부모 중에 하자 인는 사람도 많죠. 그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건 어머니들 책임도 커요.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약간 상태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거 사실 난 아버지 책임도 있지만 어머니 책임도 커요. 어머니 책임이 더 커, 솔직히 말해서. 왜냐?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예절과 어떤 가정교육 누구한테 받습니까? 전적으로 엄마한테 받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일해가지고 집안일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럼 지금 뭔가 못된 행동, 개념 없는 행동,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정분결이 심해지고 이혼 문제도 불거지고 뭔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정을 영위하는 어떤 부부들이 잘 안 보이고 이제 지금 젊은 부부들이 사고치고 하잖아요. 그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지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아버지한테 책임을 돌렸는데 앞으로는 어머니한테 책임을 돌릴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에 보면 아버지가 뭐 좀 집안 안 나, 아버지 책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엄마 책임을 많이 돌려요. 요즘에는 엄마하고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요즘 보면 애들이 잘못해도 엄마가 이제 애들을 혼내는 경우 잘 없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있어도. 정말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빚없고 질없고 차 없고 처자식 없는 사람 아닐까요? 근데 이 말은 공감할 수 없네요. 이 말은 죄송하지만 공감할 수 없습니다. 빚 없는 거 인정합니다. 집 없는 거요? 왜요? 월세 사시려고? 본인이 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집은 있는 게 낫습니다. 좁든 작든 허름하든 간에 있는 게 좋아요. 무슨 집이 없는 거야? 월세 사시던가 월세. 계속 월세 사시던가 비싼 돈 내고. 계속 집 없이 이사 가려고요. 이사 가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굉장히 고생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난 이사 때문이라도 집이 있어야 돼. 이사 때문이라도. 이사하는 게 얼마나 고생인데. 집이 없다는 건 내가 언제든 보따리 싸고 다른 데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 곳에 오래 못 있는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 못 올려주고. 월세 못 맞춰주면 쫓겨나잖아요. 남의 집살이 하면. 겪어봤잖아. 저는 겪어봤거든요. 이분 혹시 집 없이 한 20년, 30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계속 집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집 없이 한번 살아봐. 나이 먹어도 집 없이 한번 살아봐. 비싼 월세 내면서. 그 말이 나오는지. 차 없고, 차는 뭐 환경에 따라 다른데, 뭐 지방이나 동선이 길면 차가 있어야 돼. 물론 대도시나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은 차가 없어도 되긴 한데요. 좀 교통편이 좀 길거나 차로 갈 수 없는 곳은 차가 있어야 됩니다. 차는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차가 필요도 없는데 차를 구입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차는 있어야 됩니다. 차가 필요한 사람이 한해서. 처자식 없는 사람.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 근데 처자식 있는 분들이 오히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요즘에. 애 키우는 거 스트레스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 자녀를 이제 대학 다닐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특히나 이제 지금 뭐 아파트 대출 같은 거 이제 받아가지고, 구입하신 분들은 좀 부담이 클 거예요. 아무튼 저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간에 가족한테 좀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존중 안 한다. 그럼 따끔하게 뭐라 하십시오. 따끔하게. 이건 혼내야 됩니다. 이거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를 무시한다? 어머니를 무시한다?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새끼가 성인 돼봐야 악가리 못합니다. 이런 건 바로 잡아야 돼. 자, 지금 대한민국 가장분들이 ATM 기기 취급받는다는 거는 제도된 적용 못 받는다는 거고 가족한테 무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을 무시받게 만든 거니까 어머니 책임입니다. 어머니 책임. 어머니 역할을 못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어머니 역할을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 지금 이제 결혼 정년기 있는 남자들은 결혼을 기피할 거예요. 왜 지금 대한민국 결혼이 이 꼬라지까지 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